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AI에 주목을 하라고. 여러분, 지난해부터 금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은 다른 데로 바뀝니다. 어디로? 은으로. 은 같은 경우에는 AI 전쟁이다 하면서 AI를 만드는 칩들, 이런 곳에 전부 다 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은 가격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은을 지금 10년째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산들의 폭락이 나와주었을 때 그 기회를 잡았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엔화, 환율, 금리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자산시장이 폭락이 나와주었을 때 그 이유를 알고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헌터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환율만이 아니라 주식과 코인,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일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초저금리 국가였죠. 그래서 글로벌 자금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이자율이 싼 일본의 엔화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돈으로 미국을 포함해 신흥국 주식에 자본이 들어갔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에 이런 돈들이 흘러 들어왔죠. 이 구조가 유지될 때는 시장은 평온하고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었죠. 그래서 엔캐리 같은 경우에는 불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나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12월 19일 초저금리였던 일본이 금리를 0.75%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초저금리로 빌렸던 이 엔캐리가 무너질 때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됩니다. 2008년 세계 4대 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금융위기 때 일본은 금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급등이 나오고 엔화가 투입된 모든 시장들이 박살이 났었죠.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대청산이죠. 그래서 결과는 글로벌 주식 폭락에 우리나라 환율 또한 급상승을 했습니다. 5년 전 2020년 코로나 때도 똑같죠. 시장에 공포가 오자 일본은 금리를 높였고 엔화는 2008년 때처럼 강세가 이어지고 비트코인은 12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무려 50%가 넘는 폭락이었죠. 즉, 일본이 금리를 높여 엔화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일본이 초저금리로 빌려줬던 돈들을 다시금 회수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높이게 되면 엔화는 항상 선행을 하고 주식과 코인, 이런 자산시장에서는 폭락이 이어지죠. 그런데 이게 저는 기회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리먼 브라더스의 사태가 일어나고 2008년 미국의 모기지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새로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비트코인은 12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까지 50%가 넘는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폭락이 나와주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때 급상승한 주식들이 있죠. 기존의 회사로 유명했던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2020년 코로나를 기반으로 백신을 만들었고 어마어마한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500만 원대까지 떨어진 비트코인이 8,500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알트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만들었던 이런 제약회사들이 급상승이 나오니까 제약과 관련된 코인들 또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주었죠. 예를 들면 암과 관련된 파워레저라든지 이런 메디블록, 저 또한 이 메디블록에 투자를 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안전적인 자산인 부동산도 매입을 했고 지금은 또다시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집을 팔고 다른 자산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시장이 하락이 나와주었을 때 저는 그게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19일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나고 새로운 기회의 자산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때 제가 운영 중인 이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본의 금리를 정리를 하자면 엔캐리 청산은 폭락의 스위치고 일본이 금리를 높여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위험자산 경고등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확정한 이후에는 유동성 방향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AI에 주목을 하라고. 여러분, 지난해부터 금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은 다른 데로 바뀝니다. 어디로? 은으로. 은 같은 경우에는 AI 전쟁이다 하면서 AI를 만드는 칩들, 이런 곳에 전부 다 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은 가격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은을 지금 10년째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산들의 폭락이 나와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잡았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엔화, 환율, 금리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자산시장이 폭락이 나와 주었을 때 그 이유를 알고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제가 운영 중인 이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다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